안녕하십니까? 네. 예. 갈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갈자가 무슨 갈자예요? 우리 저 남자 선생님들 갈이 무슨 글자냐면요. 칙 있잖아. 칙덩쿨. 칙덩쿨이 이제 갈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갈이 칙을 얘기하는 거고, 등은 뭐냐면 등나무예요. 칙하고 등나무가 둘이 붙으면 성질이 달라. 칙은 왼쪽으로 뱅뱅뱅 돌아요. 근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이 붙으면 계속 꼬이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갈등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만나기만 하면 계속 꼬이는 사람 있죠. 로또야 로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잘못 풀리면 이제 맨날 꼬이기만 하잖아요. 보기만 해도 믿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이 뭘까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갈등할 때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엉킨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옮겨놓고요. 갈등의 유형이 뭐냐? 갈등이 꼭 사람한테만 있는 건 아니죠. 자연과 자연끼리 갈등도 있겠죠. 계산이 잘못됐거나 잘못 움직이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그 행성끼리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바로 그 행성끼리의 충돌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지구예요. 100억 년 전에 빅뱅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100억 년 전에 행성들이 막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크게 폭발한 파편 중에 하나가 지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거죠. 그 말고도 이 기후 때문에 생기는 갈등, 자연끼리의 갈등이 있는데, 그 자연끼리 거대한 힘이 싸우니까 인간이 피해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런 게 다 기후나 이런 거죠. 요즘은 기후가 이 인간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러니까 화학 연료를 많이 써서 이런 기후 변화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화학 연료를 좀 줄이자 이런 거죠. 이건 뭐예요? 갈등을 줄이자는 거죠. 유연하게 대처하자. 순리대로 살자. 그래서 무슨 에너지를 씁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 쓰는 거 아니에요. 태양광, 풍력 이런 거는 자연의 전혀 그 자연 현상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제주도에 그 풍력하고 이 태양광 에너지를 마음 놓고 생산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제주도에서 바람도 많고 태양도 많으니까 그 태양광 농사를 지면 이게 밭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일을 못하면 거기다가 태양광 시설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 일정 농사 짓는 수입 정도는 이렇게 거둘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해. 왜 안 할까요? 전기가 많아서. 그건 뭐냐면 이 한전 때문이에요. 한전이 이 독과점 기업이잖아요. 근데 한전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제주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4% 정도 되는데, 이 전기나 풍력을 너무 많이 설치하면 얘네들이 공장을 쉬어야 하잖아요. 근데 공장을 쉬었다가 다시 돌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최소 기계 한 기는 돌릴 수 있게끔 에너지를 놔둬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설치하면 안 된대요. 그게 지금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갈등 요인이죠. 근데 지금은 한전이 워낙에 힘이 세니까 뭐라고 말 못하는 것뿐이에요. 자, 이게 인간과 인간의 갈등 구조 중에는요,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게 국가와 국가끼리 싸우는 거, 전쟁이죠. 전쟁. 이 전쟁은 정말,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여기 아직 보니까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전쟁을 직접 경험해보신 6.25 사변. 사변 겪었습니까? 4.3도 직접 겪으셨어요? 그래요? 이 6.25는 이념과 이념, 국가끼리 충돌로 생긴
거라고 보여지고 4.3은 내부에서 이념 갈등에서 생긴 그죠. 갈등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동서 갈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념 갈등, 동서 냉전 아시죠? 소련하고 미국이 붙을 때 하필이면 꼭 그때 이 제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커져버린 거예요.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주도 섬 하나는 이렇게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소탕 작전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피해가 커버리는 사례고요. 그래서 이 국가 간의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원한 관계, 역사적으로 원한 관계. 이 한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하고 일본도 역사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만 거기보다 더 심한 데가 있어요. 독일하고 폴란드. 독일이 2차 대전을 이렇게 폴란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무지막지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거기에 유태인들은 뭐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안내일기 아세요? 안내일기. 그 안내일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옥상에서 며칠간 숨어 지내던 얘기가 이제 일기로 쓴 것이 겨우겨우 나중에 일기로 발견된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 일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 비일비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은 국가 간의 이 갈등이 주요 원인이 뭡니까? 지금 주로 이슈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 전쟁 요거 말고 또 있잖아요. 미국 또라프 닮은 사람, 도루묵강 닮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지금 관세를 막 매기고 이 깡패가 이런 깡패가 없어요. 참 일본이 뉴스에 잘 나오니까 알겠지만 일본이 미국 가가지고 4천억 달러를 이렇게 주겠다고 얘기해 버렸어요. 4천억 달러는 얼마냐면요 한 700조 되죠. 700조. 이거를 주겠다고 해서 그 일본 그 당시 이시바 총리가 사인을 해버렸어. 그건 뭐냐면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주게끔 사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하고 간 일본 사람들이 그 총리를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총리 잘렸어요 지금. 잘려야 당연하죠. 잘렸어. 그리고 우리나라는 얼마? 3,500억 달러. 3,500 달러인데 이걸 사인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버티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주지아주 가가지고 300명이 막 어이구 그거 무섭잖아요 그거. 헬기 타고 와가지고 탱크는 아니었는 것 같은데 헬기를 몰고 와 장갑차하고 헬기를 몰고 와가지고 300명을 다 고랑 채워가지고 발에도 수갑 채웠죠. 무섭잖아요. 이게 바로 국가 갈등입니다. 국가 갈등인데 문제는 뭐냐? 경제 문제 때문에. 너는 왜 빨리 사인 안 해? 압력을 넣는 거죠. 너는 왜 빨리 사인 안 해? 우리 지금 급하단 말이야. 왜 사인 안 해? 이런 거죠. 그 한국은 또 대통령이 뭐 이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막 사회 갈등이 심한데 그 사인했다가는 뭐 바로 골로 가게 생겼는데 사인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그 사람이 트럼프한테 한 방 먹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이 10이고 군사력이 전 세계 5위다. 주한미군 이제 너네 그거 믿고 우리한테 큰 소리 치는데 너네 없어도 우리나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한번 해버렸어요. 그냥 또 저기서 또 뭐라고 반응 올지 지켜봐야죠. 이 국가 문제는 우리 개인끼리는 바로 앉은 데서 바바바바 이렇게 하는데 국가 문제는 느려요. 천천히 한 달 있다가 답장 주고 한 달 있다가 답장 주고 이렇게 천천히 느려요. 그래서 잘 관심 갖고 잘 안 보면 잘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큰 문제 중에는 뭐냐면 전쟁이 제일 크죠. 정주영 그 옛날 현대그룹 회장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현대그룹 그 사람은 정주영 회장은 그 북한에서 그 소 한 마리 그 아버지 그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현대그룹 세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인생 말년에 후배들한테 하는 강연회나 이런 걸 보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는 살면서 마음 먹은 것 중에 안 된 게 하나도 없다.
가난이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요. 뭐가 문제냐? 그 사람은 자기는 전쟁을 겪어보니까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 방에 뭐 폭탄 한 방이면 뭐 죽기도 하고 다 재산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전쟁만 아니면 자기는 뭐 불가능이 뭐 전혀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 그래요. 그 사람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단한 일화가 있죠. 우리나라의 현대 조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의 배경이 영국가가 가지고 차관을 들여와서 그 울산에다가 이제 조선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 뭐 올람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죽어가지고 돈 받아서 뭐 하던 때니까 그걸로 고속도로 놓고 했던 때니까 그때 뭘 가지고 와서 차관을 받았냐면요. 그 당시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거북선 나온 그 그림 나온 거 바로 보고 있어요. 그 500원짜리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 옛날에 500원짜리 동전에 나온 거북선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배를 만들어서 전쟁에서 썼던 나라니까 우리 배 엄청나게 잘 만드는 나라다라는 거를 그런 사기가 어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라보기에 전쟁은 피해야 된다. 전쟁만 없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 그런 거는 다 이렇게 하고 사실 갈등이 우리 주변에 어마하게 많죠. 어마하게 많죠. 제가 이 갈등 유형이라고 이렇게 아까 뽑아봤는데요. 이게 국가 간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역사 문제, 영토 문제, 종교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때문에 지금도 무진 분쟁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사회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 갈등에는 기업 갈등이 있어요. 뭐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익을 추구하는 데잖아요. 누가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누가 많은 이익을 차지하느냐 가지고 또 무지하게 경쟁합니다. 비방하고. 그 파스텔 우유 아세요? 우유 회사 중에 파스텔 우유가 있어요. 이 파스텔 우유가 잘 나가다가 왜 망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 어느 회장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갑자기 그 회장님이요 정말 그 민족사관학교도 만들고 대단한 어르신인데 경쟁에 너무 지우치니까 고름우유라고 하세요? 그 우유가 한 며칠 좀 놔두면 밑에 좀 알갱이 같은 게 뜨잖아요. 이게 나온 게 상대방 회사의 우유가 고름우유가 나온다고 막 광고를 해버려가지고 막 생 난리가 났죠. 우유 사람들 우유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유 소비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유 소비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우유가 고름우유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먹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누가? 낙농 그 우유 짜는 사람 망하죠? 예, 망하죠. 그다음 그거 말고 또 망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예요? 빵 제약회사, 제빵 회사. 우유로 밀가루 이렇게 반죽해서 만드는 회사. 생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놓친내 그 자기 기업 다른 사람들 이겨 먹으려고 다른 회사 제품은 고름우유인데 우리는 고름우유가 아니다고 이렇게 광고하는 바람에 생 난리가 났죠. 그래. 자 여기 지금 제가 쓴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기업, 노사라는 건 뭐예요? 사용자와 노동자. 이것도 돈 넣고 돈 먹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몫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남남 갈등.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각한 이제 보수, 진보 이런 거죠.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 남자하고 여자. 참 그래요. 요번에 그 데이터 보니까요. 20대 하고 30대 초반 여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자가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냐? 남자가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냐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0대의 여성들 74%가 여자들이 차별을 많이 받는데 그럴까요? 그래요.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그럼 20대 남자하고 30대 초반 남자들한테 물었어요. 여자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냐? 남자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73%가 남자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첫 번째 남자는요. 군대를 가잖아요.
한참 공부해야 되고 막 시험 공부해야 될 시간에 군대 가서 뭐 한 지금 18개월인가 1년 반 이렇게 그걸 썩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군대를 바로 갔다가 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기 전에 몇 달 놀고 뭐 갔다 와서 또 취업하려면 또 놀고 뭐 이런 시간 따지면 한 2년 반 정도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해요. 가면 또 지금도 매 맞는 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뭐 자유롭게 씁니까 군대가?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냥 국가가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또 시험 보게 되면 뭐 회사에 뭐 남자는 군대 갔다 온 사람 5점 더 줄게 이럴 수 없잖아요. 옛날에 대우는 그렇게 했대요. 대우 알아요? 대우? 옛날에 대우는 그렇게 했대요. 군대 갔다 온 방위 말고 현역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저 시험 점수 5점인가를 더 주고 그렇게 뽑았대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은 이건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하는 거고 국가는 이거 남녀가 시험이 공평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안 해주니까 자기네는 피해본다고 생각하고 여자들은 왜 피해본다고 생각할까요? 여자들은요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는 자기네가 좀 남자보다 유리하잖아요. 근데 들어가 나면 구조가 다 이게 진급도 남자만 시키고 그게 문화가 회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술 먹고 회식하고 이래. 그래야 진급도 잘 되고 일도 좋은 일 시키고 그러니까 여자도 문제 남자도 문제라는 거야. 그런 거죠. 그다음 도시하고 촌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뒤에도 나오는 이게 지금 제일 크죠.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게 인구도 수도권에만 있고 촌에는 어때요? 지금 여기 서기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에는 초등학교가 제대로 문을 열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우도는요 작년에 1명 태어났어. 1명. 우도 살고 있는 사람이 1명. 또 이 동네는 더 많을 거예요. 여기는 제주시 저 서귀포시 중에도 촌이 이렇게 구분이 많으니까 동나라에다가 1명 태어난 사람 동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정방동 뭐 몇 명 안 되니까 정방동에 몇 명이나 해야 될까? 저 우도 아시죠? 거기에 작년에 태어난 채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 태어났고요. 일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시가 건입동 옆에 거기도 1명 태어났어요.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뭐 여기도 저 제주시 사는 사람 제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애 딸들이 나한테 저 주말에 이렇게 토요일 날 집에 간다고 하면 촌에 감시냐 그래. 시에 살면서도 제주시시면 우리 저는 성산읍 쪽인데 내무려 가지고 촌에 감시냐 촌남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제 안 나와. 성산읍은 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태어나는 새로 거기는 이제 뭐 공항도 생긴다고 하고 막 이러지만 공항 생기는 것도 가지고도 또 지금 한바탕 갈등이 많잖아요. 모든 게 다 갈등. 또 갈등이요. 사회 갈등입니다. 세대 갈등, 역할 갈등, 뭐 이웃 간의 갈등, 뭐 쓰레기장 하나 동복리 쓰레기장 동복리 아시죠? 북제주군 구자읍 동복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도청에서 그거 하면서 뭘 해주겠다고 했나봐. 아니 2년 지나면 뭐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실천을 안 해버렸어. 요 근래에 요거 한 2-3달 됐을걸요? 그러니까 동복리 사람들이 마을 이장이랑 개발위원장이랑 단합해가지고 뭘 했어요?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 가져오는 쓰레기 못 가져가 해가지고 딱 들어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시에서 한 일주일 동안 쓰레기 그냥 꽉 차가지고 못 버렸잖아요. 그게 기억나요? 그게 대표적인 갈등이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 동네 출신이긴 하지만 도지사가 너무 못해가지고 그거 미리 그런 일이 생기면 어차피 해결할 거 그런 일이 없게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는데 그런 일까지 생기면 되겠습니까? 이거 동복리 사람들한테 약속했으면 공적으로 약속했으면 지켜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런 모양으로 참 모양새도 참. 자, 제가 지금 뭐가 다 남의 얘기고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갈등 비용으로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거 심각하죠.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갈등이 심각합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고부 갈등은 심하지 않죠. 네. 왜 심하지 않을까요?
따로 살잖아요. 일단 얼굴을 안 보면 싸울 일은 없잖아요. 옛날엔 오부 갈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계급이 형성되잖아요. 계급이 형성되면 계급이 높은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뭐 취직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종노릇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참 대단해요. 그런 사회 구조를 이미 안고도 뭐 5,000년 역사가 계속된다는 게 참 대단하죠. 예. 참 나도 갈등 관계를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제가 그 노인대학 이렇게 다니지만 여성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때는 시누이 시어멍 정말 아이고 하잖아요. 그걸 다 참아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난 못 참을 것 같아. 나 안 참아 그거. 아유, 그 서방이나 뭐 닮아지기가 참지. 뭐 서방이라도 괜찮아야 참지. 그거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서방은 또 술 먹으면 또 객객거리지. 난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제주도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 보면 제주도 여성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갈 때마다 그걸 항상 봅니다. 야, 대단한 어르신이다. 우리 집은 또 그래요.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고 그랬어. 거기는 좀 장애도, 다리를 저는 장애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병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셔 버리니까 우리 큰아버지 큰어머니 자식도 우리 어머니가 키우고, 제사도 12번이, 그 성산읍 그 깡촌에 가면요 못 사는데 제사는 많아. 4대 5대까지 제사 지내잖아요. 정말 신기한 집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거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힘이 약해서 일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주 할아버지가 이제 숫소, 힘 좋은 숫소 2마리를 주면서 이 사람 우리 자기 아들 일을 못하니까 숫소가 일을 대신한 거죠. 그러면 이 숫소가 이제 다른 데 빌려가가지고 밭을 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남자 일을 해주고 밭 깔고 이런 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다가 좀 배웠다고. 뭘 했냐면 무덤 자리 봐주고, 정시라고 하죠. 정시. 날 받아주고 이런 거. 그래서 어디 동네 인근에 다 돌아다녔어요. 다 돌아가지고 거기 가서 정시해주고 그러면, 그때는 정시 대접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뭐 정시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3일장인지 5일장인지 그냥 대충 뭐 장례식장 일정 봐가지고 날짜도 정하니까 뭐 그 사람도 아니지 뭐 필요도 없죠. 전혀 필요 없는 직업이 정시가 돼버렸는데, 그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람 대접해주고 술 대접해주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뿅 가가지고 남북군이 돼버렸어요.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막 이래가지고 갈등이 심했던 걸로 기억해.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맨 할머니가 할아버지 욕하는, 제가 욕을 참 잘합니다. 자연스럽게 욕을 잘합니다. 이 거시기 먼근년, 먼근 놈, 멍하냐, 뭐 이런. 아휴,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그렇게라도 화를 풀어야 돼.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라도 화를 풀지 않으면 자기는 못 살 것 같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욕해요. 보기만 하면 밉대. 요겁니다. 종합적으로 갈등의 원인이 뭘까요? 종합적으로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제가 오늘은 뭐 물품을 잊어버려서 안 가져왔는데, 예전에는 종합적으로 요거 딱 맞춘 사람한테 내가 산삼 한 박스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제가 한라산에서 산삼 농사를 지어요. 맞춘 사람은 주소를 딱 저한테 주시면 제가 정확히 배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정확히 맞춰야 돼. 산삼 가격이 비싸니까. 뭘까요? 종교. 종교는 너무 작고 그런 걸 다 아우러서 무슨 차일까요? 이거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뭘까요?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욕심. 욕심도 조금 작아요. 그거에 비해서. 전체를 다 아울러요. 이 갈등에는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다 있잖아요. 부부 갈등 이건 다 욕심 때문에 받은 건 아니라고. 뭘까요? 불만.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이심. 예? 이심. 아, 그보다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하고. 인간관계. 아, 이거. 네. 제가 예? 자기 욕심. 아, 그거 또 작아요. 그것도 작아요. 왜냐면 욕심은 경제 문제나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형제 갈등이 주로 욕심에서 생기거든요. 재산 분배라든가 이런 게 욕심에서 생기는데 전체의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차이예요. 차이. 차이. 다르잖아요. 다름. 차이. 다른 것. 다른 거에 따라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왜 갈등이 생기겠어? 차이가 생기겠어요. 생각의 차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너 열심히 해도 시험 공부해서 다 아들을 위해서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아들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만 흡수게 나도 스트레스 받아 흡수하게 이럴까요? 찾는데도 한도가 있지. 무사경 자꾸 돈 준다고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쓰면 될 것 같아요. 세대 갈등. 그게 세대 갈등이죠. 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차이가 드러나는 게 세대 갈등, 역할 갈등,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어졌죠. 우리는 서방 언론, 그러니까 미국과 관련된 언론회사가 이렇게 받아서 신문을 보잖아요. 또 텔레비전에서도 다 그 얘기만 하니까 러시아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아. 그래요? 러시아는요, 동서 냉전 시대에 그 소련의 주축국가예요. 소련의 연합국이잖아요. 소련의 주축국. 그렇게 막 아무나 그렇게 함부로 하면 다른 나라가 자기 나라를 존경하겠습니까? 안 하죠. 허투루 행동을 안 해요. 우크라이나는 조그마한 나라고 옛날 소련의 그 연방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뭐 크게 그 차이 없어요. 아니 깡패가 잘못 하나 했던 두 개 했던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식은 여러 가지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잘못 하나 하기가 참 무섭잖아요. 그런 거야.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고 그랬는데 결국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바로 옆이잖아요. 나토가 뭐냐면 북대서양조약기구라 가지고 미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하고 만들어가지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사 동맹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나라가 침범받으면 다 같이 행동하자고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영화배우 출신, 코미디언 출신인데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입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그래가지고 자식 말 안 듣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입해버리면 어떻게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폴란드 다 인접국가가 나토에 가입하면 자기 혼자만 똘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경고하려고 이거 전쟁이 빨리 끝날 줄 알고 그냥 확 때렸는데 지금 다른 뭡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직접 군사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데 무기값을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15조를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한테 돈을 줬거든요. 저 미국에서.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조금 더 도와줘라, 돈을 더 내놔라 이렇게 갔는데 그 트럼프가 옆에다 놓고 그랬잖아요. 지금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중이라서 대통령 선거를 못 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인기가 몇 프로냐면 4%에 4%. 여론조사에서 4%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젤렌스키 옆에다 놓고 뭐라고 해요? 그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너 4%잖냐? 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전쟁 빨리 끝내. 내가 너 하면 너 하루아침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용심 나가지고 말이야 막 이랬죠. 다 차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는 걸로 되겠어요? 갈등이 해결되려면 인정하는 걸로 되겠어요? 안 돼. 이해해야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야죠. 갈등을 해결하고 싶으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 나이 들수록. 법정 스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저 여성분들이 법정 스님을 대단히 잘생기고 글 잘 쓰고 그러니까 이 법정 스님 아세요? 무소유라고 하는 책도 내고 그분이 그 병으로 돌아가셨지만은 참 바른 사람이죠. 큰 푼 없이 이렇게 살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우리 여성 신도들이 이렇게 자꾸 찾아와가지고 집안 얘기도 이렇게 우리 집안 얘기 같은 것들을 하죠.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 그분이라고 뭐 별다른 얘기가 있었을까요? 만남 안 좋은 사람 만나지 말라. 무슨 사람 만나면 그 자식이고 뭐고 간에 만남 싸워줄 사람이 시민 아예 만나지 말라. 뭐래 불구덩이 틀에 들어감시니 이런 얘기를. 차이 다른 것을 인정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충동이 생기잖아요. 충돌, 불구덩이가 난다고요. 그럼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라 뭐로 만나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마음의 평화, 편안. 조계종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자신을 수련해가지고 성불을 한다는 얘기죠. 득도했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야 이제 소위 이 뭡니까 속시의 인연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그 뭡니까 윤회를 벗어나는 거죠. 불교에서 불교 얘기를 잠깐 하면 불교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인도의 그 윤회설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 윤회라는 건 뭐예요? 생로병사 아닙니까? 이게 고통, 삶이 다 고통이래 불교에서는. 불교 얘기는 참 재밌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사는 게 다 고통이니까 도를 닦는 데 성공하면 이 지긋지긋한 윤회에서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재밌는데요. 그런 윤리가 통용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아줌마들이 다니는지 참 모르겠어. 재미없게 살아야 축도를 하거든요. 재미없게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이 와서 뭐라고 해도 그냥 소위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의 사람이 돼야 그 득도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자, 뭐 원수진 나라 얘기는 빼고요. 자, 갈등이 나쁜 것만 들리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한번 싸워야 돼. 근데 여러 번 싸우면 안 좋은데 한 번 싸워봐가지고 서로를 이 사람이 이렇구나. 싸워야 자기 마음을 표출한다고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싸워서 완전히 절단나는 관계가 있고 싸워서 더 좋아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살아보면 친구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한 번 싸웠는데 완전 절단나는 경우 있죠. 너 다시는 안 먹혀. 아이고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너 은혜도 모르고 너 정말 안 되켜. 너 사람 아니야. 이런 경우 있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똑같이 싸웠는데 미안하다. 너가 그렇게 생각하니 너가 그런 정도 얘기에 너가 화날 줄 몰랐다. 난 농담처럼 친하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서 더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죠. 이 극과 극이에요. 사람 관계 몰라요. 근데 그거를 그 미묘한 차이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그것도 차이죠. 차이를 결정하는 거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등이 생겼을 때 한 번 싸웠는데 완전히 결단 나는 경우가 있어. 이 사람하고 다시 원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친구들끼리 우리 시중에 친구들끼리 그리고 어떨 경우에는 더 친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이해예요.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해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뭘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과 태도. 나 아무것이 아닌데 무슨 야 용심냄시 이러잖아요. 그냥 그 왜 얼굴에 쓰여 있어. 말은 표현 안 하지만 얼굴에 너 나쁜 놈이야 이거 다 쓰여 있어. 경멸하는 모습이 얼굴에 다 있으면서 점점했다고 하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얘가 지금 나를 지금 경멸하고 있어. 이게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이 들어있다는 것은
이 사람 감정 상태가 이 얼굴에 나타난다 말 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과 태도예요. 태도. 말과 태도가 그것을 결정한다. 그러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면 개인의 발전도 되고 서로 이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상태가 됐구나 해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해를 해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엮기는 한번 싸우면요 뭘 해도 비워. 얘는 정말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믿고 모임 갔는데 그 아이가 있는 것만 봐도 그 모임이 싫어져. 이게 참 이걸 자기 순화시키지 못하면 좀 괴로움 소굴로 빠지는 겁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요. 한국의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면 아시겠죠? 맨 데모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일 큰 게 뭐냐? 이념. 제일 큰 게 이념이에요. 이념. 여기 있죠. 이념이 지금 우리가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결과 이념 때문에 1981조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노동 관련된 문제로 300억, 계층 갈등 때문에 120억, 지역 갈등 때문에 76조, 기타 때문에 71조가 날아갔대. 이거 언제냐?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도대체 이 갈등 비용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했을 때 나온 자료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래가지고 한국은 높은 갈등 수준 때문에 1인당 GDP의 27%를 갈등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만약에 갈등이 하나도 없다면 지금보다 27%를 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거죠. 지금이 우리나라 그 1인당 소득이 지금 35,000불이니까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27%는 얼마예요? 3분의 1 정도 되니까 25%가 그냥 1,000만 원이 25%니까 25% 칩시다. 그러면 1인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더 늘어난 갈등이 없어요. 사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냥 순전히 그 비용만 우리가 1인당 1,000만 원이 더 버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OECD 아시죠? OECD. 세계에서요. 잘 사는 나라들만 모아가지고 클럽을 만들었어. 친목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OECD예요. OECD에서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이 세 번째로 높은 나라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갈등 정말 심한. 다이나믹하죠. 이 과거 뭡니까 경제 발전도 급속도로 일어났고 전쟁도 일어났고 그래가지고 사회 갈등 구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그래도 순위가 너무 높아요. 그 중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 자료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죠.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수도권이라고 치고 비수도권은 다른 지역으로 치면 요 지금 수도권은 좀 파란색이에요. 인구 비중은 수도권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그다음 비수도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러니 이거의 우도에서 한 명 태어나죠. 우리나라의 좋은 시설은 다 서울에 있잖아요. 병원, 서울 사람들은 오래 살아. 공기도 제일 더러운 공기 마시고 물도 제일 더러운 물 마는데 서울 사람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뭘까요? 병원이죠.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참 희한해요. 그게 좋은 병원이 많은 거예요. 좋은 병원의 단점이자 장점이 뭔지 아세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이제 다 했구나 해서 갔는데 살아나. 우리 아버님 얘기를 좀 하면 우리 말년에 좀 불행하게 돌아가셨는데 이 당뇨 성인병, 당뇨 고혈압 이런 병을 앓고 당뇨병 때문에 다리까지 절단해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모셨거든요. 근데 한 15년 정도 병치를 하셨는데 병원에 거의 저희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죽은 상태로 병원에 모셔가 간 게 6번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6번을 다 살아나더라고. 이틀 동안 닌겔에 맞으니까 살아나더라고.
그리고 두 번은 그 중에 두 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친척들한테 아이고 이제 다 된 것 없었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번 저 보래 올 생각이 있거든 하고 보래 오십사 해가지고 그거를 두 번 했어요. 나중에는 미안해서 그런 말올때 뭐 부지라도 들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더 심각해도 말도 못하겠더라고. 조용히들 그렇습니다. GRDP 비중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거 더 심하죠? 돈이 수도권만 벌어. 수도권만 이렇게 쭉 벌어요. 다른 지역은 반장하겠죠. 이게 제일 문제. 돈이 제일 문제예요. 돈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이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보면 이게 그 수도권 인구를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하고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이 돈을 다른 지역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해요. 제주도에 뭐 지금 제가 지금 68년생이니까 제가 대학교 시험 볼 때 몇 명이 시험 봤냐면요. 66만이 시험 봤습니다. 대학교 시험 보잖아요. 66만이 봤는데 지금 몇만 명이 보는지 아세요? 23만. 작년에 21만 7천 명이 시험 봤습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많이 서울 사람들은요. 잘 산다고 애를 안 낳아. 정말이에요? 잘 사는데 우리도 지금 그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로 애기 낳냐 이거예요. 옛날 프랑스가 그랬어요. 다른 지역은요. 못 사니까 애기 안 낳아. 환장하겠어요 지금 젊은 세대들 아까 얘기했지만 불만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세대는요. 그래도 못 살고 못 먹고 그랬는데 대학교 시험 보고 특히나 저는 서울에서 중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시험 봐가지고 졸업할 때 시험 보면요. 거의 아무데 막 경쟁력 높은 데 말고 아무데나 이렇게 원서넣으면 거의 합격했어요. 또 그때는 평생 고용이라고 해가지고 합격하면 평생 동안 월급 주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경쟁이 심해지고 비정규직 많고 요새 애들이 사회 환경으로 보면 먹고 사는 거는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 젊은 아이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 생각해가지고 젊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다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보기에. 젊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도 두렵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딸은 공부 잘해가지고 이렇게 제일 엘리트 코스로 가니까 문제가 아닌데 우리 아들이 경북대 나와가지고 감정평가사 시험 보잖아요. 시험 중에서 10월달에 다음 달에 이제 발표가 나는데 죽겠어요 아주. 저도 죽겠고 애 쳐다보는 것도 죽겠고 아주 이거 떨어지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 말도 말아야 되는지 이거 참 배림이 답답하고 죽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그만 실수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라. 공감되는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 다 이 친한 사람일수록 갈등이 더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왜일까요? 요거 아까 문제는 너무 어렵다 치고 요거 또 산삼 한 박스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왜 갈등이 커지느냐? 너무 잘 아니까 사람도 아닌데 비슷한데 정확한 답은 아니야. 기대치가 그래 누구야? 누구 아까 기대치. 누구 어느 분이? 나중에 주셔. 기대가 높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잘 아는데 옛날에도 이런 얘기 했었고 내가 나의 어려움을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 해준다고 해서 화난 거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 아들한테 잘나라고 잘 때라고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런 건데 애가 항상 삐딱하니까 서로 애증이 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유 놈 같으면 안 봐볼 건데 말이야. 이런 친구들끼리 만나면 요즘 막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죠. 아유 놈 같으면 안 볼 건데 저 배림의 답답함 죽여지. 이게 우리나라가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 5일제 되긴 했는데 이것도 정부가 막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국가일수록 사회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자식들에 대한 철학,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요. 미국 봅시다. 미국은 자식들이요 미리 빨리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나가서 혼자 이렇게 학비 벌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걔네들 그래요. 원래 뭐 걔네들 미국 국가를 설립했던 나라들이 저 국가 정신이 그래요. 중국은요 가문하고 체면, 이 체면 문화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한국 부모 인생이 전부의 자식이.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식 큰 아들한테 몰빵을 해, 몰빵. 그러다가 몰빵을 하면 뭔가 피드백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죠.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 편만 들고 이거 어떤 어벙 키웠는데 1년에 한 번 오나마나 하고 공부도 못하는 놈 공부시켜가지고 서울에 대학 보내줬더니 이거 지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알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 왜요? 기대 때문에. 기대.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립백이 그에 똑같진 않더라도 절반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 너희 자식은 어떻게 했다고 자랑질 하는데 말이야. 우리 자식은 전화도 한 번 안 오고 이러면 이거 짜증 낫지 않을까요? 그건 뭐냐면 기대치예요. 기대치 조절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자식한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라 이런 기대를 가지면 반드시 폭발합니다. 가치관 이런 거는 이 소득 이게 문제예요. 형제들끼리 이게 문제인데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이 형제들끼리 있으면 편안한 집안이 10%도 안 돼요. 편안한 집. 그건 뭐냐면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 이제 집안이 화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재산집에 갖고 와가지고 자랑질이나 하면 좋겠습니까? 그 꼴도 보기 싫죠. 그거 저거 안 봐심이 좋게 하잖아요. 아이고 저 재산 빨리 가져가거네. 너 가져가면 너가 하라. 너 얼굴 보고 좀 안 한다. 왜 그래? 그렇다고 질투 나서 그런다고 말도 못하고 말이야. 그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거예요. 남이면 안 봐버리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봐야 되는데 그 상대방 이해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해도 못하고 말이에요. 자랑질이나 했었고 우리 아들은 말이야 지금 직장 못해가지고 지금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나 줍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다고 미국 어디 갔다고 자랑질하는 건 좋겠어요. 앞에서는 갈등 유형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유형들이 있고 그걸 제가 다름에서 오는 것이다.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하다.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이해해야 된다. 우리 동양 고전 우리 시서하라죠. 우리 동양의 옛날로 치면 지금은 영환이 이런 것이 막 판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시서화 해가지고 문화를 누리잖아요. 그걸 보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시인이 얘기를 했어요. 보면 아름다움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알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비로소 보이나니. 이게 우리 시서화를 감상할 때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비로소 보이나니. 요 말이 참 와닿는 문구더라고요. 그게 사람하고도 똑같아요. 이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 그것이 사랑스러워져. 사랑스러워지면 비로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폭삭소가수다 보죠. 우리는 관찰자 시점이니까 폭삭소가수다에 보면 어느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한 거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 보면 눈물 나잖아요. 아우 저도 몇 번 눈물 흘렸는데 남자가 그 눈물 흘리기 시작했다는 건 늙었다는 뜻이에요. 그거. 못 써. 그래도 우는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울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죠? 그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관식이의 입장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눈물이 나죠. 자, 아까 얘기했죠? 세계적으로 몇 등이냐? 한국은 3등이다. 우리나라가 갈등이 세계 3등이에요. 갈등은 자, 돈을 벌면 행복할까? 돈을 벌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자, 그게 좀 애매해. 미국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삶의 만족도가 이렇게 완곡하지만 어느 정도에서 조금 증가시게 보여요. 한국은 거대로. 이게 문제예요. 돈 벌면 행복할 것처럼 막 왕왕거리지만 행복하지도 않아. 그러면서 너무 못 살게 구는 놈들 참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다. 왜? 남 괴롭혀서 부자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세대 갈등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후 시간에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뭘 얘기하려느냐면 갈등 해결 방법이에요.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갈등 해결 방법은 뭐냐면 나의 관점을 나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놓고 비교를 했어요.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으냐 낮으냐,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으냐 낮으냐. 자신에 대한 관심도 낮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낮아. 그러면 어떻게? 해피해. 에이, 너무나 몸대로 하라. 관계도 없다게. 가고 싶다 안 하다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죠. 에이, 너네 몸대로 하라. 이제 내일 곧 죽어버리면 말거 무신. 너네가 하라. 부패를 하든지 뭐 부정을 하든지 너네 알아 하라. 이런 사람들. 이거 회피해.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낮은데 타인에 대한 관심은 높아. 이건 뭐야? 남의 사람 말 듣는 거. 예, 시키는 대로 합주.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합주다. 예, 뭐 잘난 거든 못한 거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 뭐 말만 확해내는 거죠. 그 말에 말 속에 내부리는 거죠. 그냥 너 시키는 대로 확혀. 그 뭐예요? 지시하는 사람이 아주 독재적일 때, 그런 거예요. 타협적이지 않을 때 그렇게. 너 마음에 안 들지만 나가버린 놈이 싸워질 건 아니. 나 좀 시켜 이 말이죠. 그런 조직은 오래 못 가죠. 그런 사람이 많은데 오래 갈 수 있어요. 여기가 우리 서귀포시 노인대학인데 우리 아까 원장님 방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던데 이 노인대학의 원칙에 설립할 때 지역에 노인의 리더를 키우는 과정이 대학원 과정이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해서 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심도 있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있을 때 이걸 타협이라고 해요. 근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아주 낮을 때 이거 지배해버린 거예요. 나 말 들으게! 에이! 그죠? 비슷했나요? 에이! 나 말 들으게! 이거 나 말 들으면 문제 6개 불만 있어도 좀 초발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지배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냐? 돈은 혼자만 쓰게 돼 있어. 다른 사람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에이! 너네 10,000원씩만 내게 그러면 알았지 해도 안 내면 지가 혼자 다 행사하려면 지가 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관심도 높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 통합인데 이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일이 생길까요? 통합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거 쉽게 시도도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피곤해요. 이거 하려면 다른 일 다 놔두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는 일이라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1599
91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어요. 아시죠? 일본 그 임진왜란 일으킨 놈. 그 자식이 그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거든요. 그 어떤 부하였냐면요.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말을 탁 타려면 그 신발을 데피는 사람이었어요. 신발. 사고 말 탈 때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말 타는데 도움 주는 그런 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출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하층민 출신이라 일본은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 맹주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천한 사람이 일본을 오다 노부나가가 죽어버리니까 그 사람이 일본을 통일해서 했는데 그 사람 말 듣습니까? 저 지금 뭐 이재명이도 보니까 뭐 고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되니까 그 사람 똥내물이시 내물이듯이 마찬가지로 오다 노부나가 죽으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아주 귀족 출신이고 그 사람이 탁 죽으니까 제일 센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 사람이 떡 실력으로 정권을 잡으니까 뭐 이 사람을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했어요? 너네 이 한국 건너가지고 중국 땅 엄청나게 넓은 땅이 있는데 이거 다 먹으면 너네한테 땅 원하는 대로 하인 다 주게 해가지고 쳐들어오게 정명가도죠. 명나라를 정복하는데 가도 길 좀 빌려달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요. 걔네는 중국을 치겠다는 생각 가지고 명분이 뭐냐? 정명가도로 해가지고 중국을 먹고 그 땅을 일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엄청 다 나눠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외부의 적을 만들면 내부는 단결하게 돼 있죠. 젤렌스키가 4%밖에 지지를 안 하지만 전쟁 때는 젤렌스키를 지지하잖아요. 국민이 믿을 게 뭐 대통령밖에 없어요. 코미디언 대통령이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외부에 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통합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단체 모임에서 통합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이 그냥 갈 사람 가고 우리끼리 이렇게 타협이 되는 요 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 돼. 타협이 되는 사람들만 조직을 운영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이 간 사람, 요런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 해서 그르치기 시작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단체 생활할 때는 자기 성질에 자기 성질을 딱 반만 부리면 돼. 내가 성질이 있는데 자기 성질을 딱 반만 가지고 가면 된다. 너무 많이 성질 가지고 가면 안 돼. 이거 그 얘기가. 자, 갈등의 해결. 이건 사랑법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이 차이와 다름을 알면 뭐 한다고요? 알면 어떻게 한다고? 알면 사랑하게 되고. 이거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것을 어디 가서 써먹을 때는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동양 문구에 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고서화, 시서화를 감상하는 방법. 우리가 옛날 시, 그림,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거를 그 문장 이런 거를 감상하는 방법이 뭐냐? 알면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아니고 알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비로소 보인다. 그 사람 쓴 사람의 마음. 이거는 제가 오늘 얘기한 거는 중에 이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법 뭐냐?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그리고 친밀감을 가지고 요게 삼각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요거는 저 참고삼아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 중에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토론.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형식을 갖춘 토론이 있어요. 그럴 때 포럼이니 세미나니 뭐 워크숍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원탁회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앉아서 좌담회를 하는데 그냥 좌담회 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안 먹으면요 안 돼. 뭐라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뭐라도 같이 먹어야 친해져. 아시겠어요? 이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가만히 커피숍에 가 대화해서 커피만 마시면 안 돼. 그건 먹는 것도 아니야. 뭐 수박이라도 한 덩이 끓여놓고 이거 먹어보라 해서
주는 정, 그게 정이거든요. 커피숍은 워낙에 일반화돼가지고 정이 없어. 그럼 또 가게에서 만든 거잖아요. 어디 놀래 갈 때 뭐라 복숭아, 독식이라도 하나 싸가지고 삶아가지고 가세요. 좀 내가 어느 조직에 갔는데 조금 내가 좀 밀린다. 여기서 파워가 좀 밀린다. 이런 건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당장 실천해 보세요. 한 10,000원이면 독식이 한 판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10개 한 사람이 하나만 주면 좀 섭섭하니까 한 사람이 한 2개쯤 가게 삶아가지고 소금도 똑 챙겨야 돼. 그러면 이게 다 정성이잖아요. 그 얼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스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요 막걸리 3병을 딱 사고 가는 거야. 그래서 한 잔씩 딱 돌렸는데 남았네 해가지고 마시고 싶은 사람, 관심 있는 사람한테 한 잔 더 줘보세요. 반드시 그 돈 얼마 안 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을 발사하라. 정을 발사하라. 정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마음 심자. 마음을 뚫으려면 정을 줘야 된다. 용서하라는 건 얘기인데 이거 용서했다고 내 마음이 풀릴까요? 그냥 참는 거죠. 용서가 다는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용서해야 자기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남을 위한 배려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용서해라고 하거든요. 용서했다고 저는 용서했다고 편안해지가 않더라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신경 무디게 싹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 그렇죠? 용서했다고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용서받을 짓을 하면 안 돼. 용서할 짓을 하면 안 돼. 자,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게 나눔의 경제학이라고는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건데 사람이 행복한 나이 드신 분들한테 행복의 요인이 뭐냐 했더니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젊을 때는 돈 벌려고 남 제끼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남 도와줄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희한해요 아주. 그래서 봉사 있잖아요. 봉사. 너무 심각한 봉사하지 말고 적당한 봉사거리를 하나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그 인간 본연에 숨겨놨던 사람은 정이 있으면 이게 자꾸 나와야 커져요. 희한해요.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게 뭐라고요? 정이에요. 정. 쓰면 쓸수록 커지는 거 뭐라고? 정이면서 사랑이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노후 생활을 보내는 사람의 첫 번째는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라. 세대 갈등 느끼지 않게 젊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시대 물류를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는 방법 첫 번째,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챗 GPT 같은 것도 뭐 할 수 있으면 해보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나눔을 해라. 나눔을 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 있는 거, 그리고 관대할 때, 다른 사람한테 관대할 때 내가 행복하다. 자, 요 얘기를 제가 논어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논어는 공자님 말씀을 그냥 공자가 쓴 책이 아니고 공자님이 말씀한 거를 모아놓은 것이 논어예요. 논어는 그렇겠죠. 학이 시습이면 뭐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가지고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어려운 말 치우고, 그 공자가 인이라는 거, 사람 인자에 두 이자 쓰는 인이라는 거. 인이거든요. 인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장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인이라는 것이 뭐냐? 공자에게 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중국은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농업사회잖아요. 사람이 2사람 이상 사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이 유교학입니다. 유교.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편안히 잘 사는 방법에 대한 것이 유교예요. 그러면 그러려니까 결론, 중국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예의를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는 있는 사람들 얘기고 반려들 배운 사람들 얘기고 그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뭐 예의 차리고 그렇게 삽니까? 쉽지 않죠.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뭐 3시간 동안 집에서 옷 다 단정히 입고 손님을 맞이했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3시간 동안 손님 찾아오면 3시간 동안 옷 단장해서 만나라고? 안 되잖아요. 그게 어긋나니까 자장이라는 사람이 공자한테 물어요. 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공자가 글도 쓴 게 아니고 걸어다니면서 인은이 이 5가지만 행하면 인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5가지 능히 5가지를 행하는 자가 천하의 위 인이라 할 것이다 이랬어요. 5가지가 뭐냐? 이렇게 청문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공자가 뭐라야 공관신민해라 그랬어요. 요 공자가 이게 공손할 공자입니다. 이렇게 관대할 관자고요. 믿을 신자고요. 민첩할 민자고요. 혜택을 준다 할 때 했잖아요. 이게 공자의 논어에 어느 편에 나와 있는지 내가 그걸 까먹었는데 요게 대단히 그 공자 전편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이 문장이 대단히 공자의 내공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이 문장 보고 이 공자를 존경하는 건데 왜 존경하느냐? 공죽둘레 이 뭡니까? 그 공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다 말과 태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공손하라. 말만이 아니고 태도, 얼굴 표정까지 공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워요. 왜 공손해야 되느냐라고 공자가 말하냐면 공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업신여기는 게 아니고 나를 걸어 시비를 건단 말이에요. 공손하지 않으면 내가 말이 좋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지금은 못하는데 나중에 기회 생기면 이 사람 꼭 뭐라고 하죠. 저놈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 두고 보자. 나중에 기회 생기면 꼭 이러는 거잖아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공손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공손해라. 말 그리고 뭐라고? 말과 태도예요. 태도. 얼굴 표정 태도. 공손함. 그래서 어디 갈 때 복장도 참 중요해요. 복장은 곧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태도를 나타내는 건데 복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례식장 갈 때 막 이렇게 화려한 옷 입고 가면 그 놀리는 것이 되는 놀림구나 이야기한다고. 그 가는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줘야 그게 예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모르지만 너무 지나치면 야 이거 근데 얘기도 안 해. 나 어디 등산 갔다 오당 이렇게 되보니까 그 해명이라도 하면 좋은데 해명도 안 했어. 그러면 그거 조금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관대하라. 관대하라. 관대하래. 왜 관대해야 될까요? 자기가 리더가 될 사람은 앞으로 다른 사람을 이끌어나갈 사람은 관대해야 돼요. 왜 관대해야 될까요? 그래야 사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관대해야 돼요. 남이 잘못한 것도 한 번 잘못했다고 그냥 확 뭐라고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믿을 신자. 이거 대단한 문장입니다. 이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을 줘라. 왜일까요? 왜? 여기에 공자가 이게 정확히 쓴 얘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왜 공자는 5가지 일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면서 가운데 믿을 신자, 3번째 믿을 신자를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여기 답은 나와 있기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믿음을 주면요, 믿음을 줘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일거리를 준대. 그 어마어마한 얘기. 저는 용역하는 사람이거든요.
용역 보고서 받고 이런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디 가서 버벅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러면 나한테 일거리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을 줘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임무를 준다 이 말이에요. 신즉 임언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인이라는 건 2인칭이죠.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일을 준다 이 말이에요. 정말 자본주의의 정말 명언 아니에요 이게. 그게 기원전 1600년 전에 공자가 전 세계 3000년을 통과하는 이런 명언을 그것도 제자가 딱 물으니까 길 가면서 대답을 했다고. 그런 상상을 하니까 정말 공자 내공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지가 밤새도록 잘 연구해서 쓴 게 아니고 제자가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대답해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 혜택을 줘라 이거예요. 요걸 혜택을 줘라고 하는 건데 뜻은 비슷합니다만 번역을 조금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줘라. 저의 번역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혜택을 줘야 내가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뭐 해준 것도 없고 준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뭐 해주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혜택을 주는 건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혜택 주는 거예요.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산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소문 나가지고 내가 강의 오면 잘 들어. 졸지 말고 잘 들어. 그 다 내가 실제로 보내야 믿음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약속하면 준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도 믿음을 줘야 여기 가면 맛있다, 친절하다, 이런 믿음을 줘야 가죠. 가성비 싸고 맛있다 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길거리 밖에 가보니까 그 손 씻던 물로 그냥 뭐 곰국 끓여 서라 몸국 끓여 서라 하면 그 누가 가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제일은 제가 볼 때 신이 제일 좋고요.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 이 혜택을 좀 놔두면 내가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럼 누가 받아? 자손들이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행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못 받아도 자손들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행을 쌓다. 이거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내가 선행을 쌓는 것은 나한테 돌아온다. 내가 직접 못 받아도 자식이 받을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것 몰라도 이거 하나는 딱 해서 외우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요것도 내가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른 거니까요. 반야신경 얘기할까요? 반야신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죠.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일다. 이거는 뭐냐면 관자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람이 반야는 이제 피안의 세계로 건너가는 거죠. 할 때 이런 말이죠. 요거 조견 오온 개공. 조견 오온이 다 개공 다 비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랬더니 도 일체 고액이라. 모든 고통이 다 건너가 버렸대. 그죠? 여기 그렇게 쓰여있어요. 반야신경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렇게 쓰여있고 요 밑에는 뭐냐면 요 쓴 말을 해설하는 문장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쩌저쩌고 이런 말이에요. 반야신경을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조견 오온 다섯 가지 방향. 우리 옛날에는 사방이 아니라 5가지로 봤어요. 가운데. 인이예지신 이러잖아요. 5가지로 봤어요. 세상을. 그래서 오라고 한 거고 온이란 건 뭐냐면 5가지 기운이에요. 우리 우주의 5가지 기운 모두를 개공 다 비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비로소 고액 인간의 마음속에 갇혔던 불안과 이런 무질서와 이런 공포와 이런 것들이 다 건너가더라 이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거.
말 뜻이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쭉쭉쭉쭉 나오는데 뭐 공이라는 것은 뭐냐?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생즉시공이니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고 그러면 그런 공의 모양은 어떤 건데 이런 거예요. 이거 여기서 나오죠. 안이비설신이라 무안이비설신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눈에 보이는 거 색이죠. 안이비설신이가 만들어내는 게 색성량 위축법이에요. 눈에 만들어낸 건 색이고 색성. 그 다음에 귀가 만들어내는 건 소리잖아요.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위축법을 만들어내요. 이게 몇 가지 조합으로 6 곱하기 6이니까 36이에요. 그죠?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곱하기 3하니까 108이에요. 그래서 108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불당에 가보면 현재를 지배하는 신이 있고 있잖아요. 뭐 지하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모시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도 이거 지금 저 불교가 4,000년 넘었죠. 지금 4,000 몇백 년 됐는데 그 역사를 관통하는 이론 중에 핵심 이론이 이거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하는 거, 듣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내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나만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나한테 오는 불안과 갈등 때문에 나타나는 상처를 부처님의 그 해악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갈등관리 기술 중에 말의 기술이 있어요. 아까 말과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말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에요. 이거 말할 때요 말투가 너무 세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말도 이렇게 안 했는데 용심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말과 태도의 문제거든요. 말에 너무 명령하는 듯이 그러면 반항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 너무 똑똑한 사람이요 비판을 잘해요. 저 같은 사람이 비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소위 바른말 너무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난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바른말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냥 뭐 이렇게 좋은 말만 하면 살지를 못해. 그래서 바른말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한테 바른말 하면 욕심나니까 뭘 하느냐? 유튜브에다가 바른말해요. 유튜브 소도리 네트워크 치면 제 거예요. 유튜브에 소도리 네트워크 검색하면 제 거예요. 그거 왜 그거 만들었느냐? 유튜브에서라도 바른말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상대방의 호의를 베푸는 연습을 시작해라. 이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이 말 한마디로 돈 안 들잖아요. 이왕이면 여자분들 만나면 참 이쁘십니다.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그냥 빈말로 했구나 이런데 빈말이라도 어때요? 오늘 참 이쁘십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아까 우리 저 원장님 방에서 차 한잔 했는데 보니까 젊을 때 풍채도 좋고 머리는 좀 까졌지만 지금 나이 들어서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은 나이 들어배수게 이러던데 기분 좋잖아요. 젊을 때 얘기지만 자기 칭찬해서 진짜 잘생겼죠. 그리고 상대방이 반항하면요 그 반항한 것을 존중해 줘야 돼. 무슨 때문에 이런 거고 이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반응 나오잖아요. 리액션이 나오잖아요. 리액션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정당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무사히 죽임신 거잖아요. 소위 얘기한 사람은 두렁창 맞을 때 있잖아요. 두렁창 맞을 때. 근데 그 사람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러겠어요.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잘 이해가 되면 끝난 다음에 가서라도 그때 잘 몰라서 얘기했는데 무사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삐짝해 가불면 만나지 말아요. 만나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그리고 큰 소리 치게 노라는 뜻이 아님을 알라. 80%가 반항합니다. 반항심으로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상대방하고 싸우지 말라. 적대 감정. 말이나 행동에 따라서 적대 감정을 키우지 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자, 웃음. 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제일 이 뭡니까 상황, 갈등 상황을 제일 잘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얼굴에 웃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싸워진 지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을 악화시키고 벗어나느냐, 그대로 벗어나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누구리티고 벗어나느냐 해서 악화시키고 방법은 뭐예요? 악화시키는 방법. 꽃이 싸우면 되죠. 뭐? 너까지 너 어디서 나한테 이러면 악화되죠? 지금 끝나는 거야. 그럼 그대로 가려면 뭐예요? 아이고 오늘은 그만 얘기하게. 아이고 됐죠. 오늘 그만 얘기하게. 그냥 저는 보통 그런 편이거든요. 보통 아이고 오늘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만 얘기하자. 나는 화가 나도 나봐야 뭐 손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경우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너랑 대화 못 하겠다.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유지하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얼굴에 웃음 띄면서 이렇게 하면요 최소한 몇 프로라도 누그러집니다. 얼굴에 그러니까 웃는 얼굴을 연습해야 됩니다. 항상 아이고 미안하다. 이거 아이고 이거 나 이거 이렇게. 제주도 말에 이제 저 쇠국 말자 안 통할 때 쇠국 끌 때 있잖아요. 쇠국 가봤습니까? 남자분들 쇠국 가보신 분 있죠? 대우리. 쇠태우리. 저는 어릴 때 난산에서 자라가지고 쇠를 이제 꽂잖아요. 저 집에 하나씩 있으면 저 당번을 정해서 가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농사지에 밭에 가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선생이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데도 저 쇠태우리를 아버지가 선생인데 학교 가지 마라 쇠태우리 하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새우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떻게 하잖아요. 어디 이게 그 순간을 무마할 때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소한테 얘기하듯이 이 사람은 지금 소처럼 화가 나 있다. 소를 달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웃으면서 알았지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달래주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달래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분명히 뭔가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어, 사랑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근데 웃음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웃음의 효과. 웃음이 생리학적으로 웃음의 효과가 이런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어. 신체 변화가 모르핀도 증가하고 긴장감도 풀어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노인대학에서 얘기 와서 강의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아. 그래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런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 행복하게 도파민, 응? 이런 거. 긴장도 풀어주고 요 코티졸, 요 스트레스 이거 분비 억제를 하고 혈당 조절하고 요거 뇌 모르핀 분비 주가 요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강의가 뭐냐면 노래 부르고 뭐 웃겨주고 이런 게 제일 인기가 있어요. 왜냐 이걸 해도 되니까. 반면에 나같이 좀 딱딱한 강의하는 사람 그런 거 리더십을 노인대학에서 리더십을 키워주라고 하면 좀 딱딱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맨 점수가 제일 낮아. 무슨 평가하면 뭐 5점 만점에 그 사람 뭐 2점도 안 주고 그래도 3점은 줘야지. 죽을 둥 살 둥 강의하는데 졸리니까 재미없으니까 그러는데 어쩌든 그래요. 원리를 보면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좋습니다. 첫 번째는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웃을 때 막 아프잖아요. 아플 때 그래도 옆에 사람이 친구가 있어서 막 그래 막 웃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내가 좀 아픈데 혼자서 견디려면 정말 힘듭니다.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있잖아요. 아픈데 잘 안 찾아가잖아요. 왜 안 찾아갈까요? 그 사람이 혹시 눌림 받을까봐 이거 좀 불쌍히 쳐다보고 이러면 오히려 상할까봐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거 안 돼. 찾아가야 돼.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 웃겨줘야 돼요. 그러면 아픈 게 자연 진통 효과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아프다. 아프면서 막 웃는 사람 있잖아요. 왜?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진짜예요. 대단히 이 옆에서 자꾸 친한 친구가 와서 자꾸 옛날 얘기하고 연애 시절 얘기하고 연애 시절에 너 옛날에 어떻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나이가 들다 보면요 웃음이 적어져요. 웃음이 적어질 때 남자들은 어떻게 웃기냐면 와이담 아세요? 와이담 아시죠?
아니다 몰라요? 야한 얘기. 옛날 청년들 뻥들이죠. 어떻게 하지도 못했으면서 젊을 때뭐 소랑밭에서 어떤 게 있죠, 보리밭에서 어떤 게 있죠, 이런 거. 군대 얘기 이런 거 하죠. 아직도 사실이 확인 안 되는 얘기를 막 한다. 그럴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얘기 막 하면 다른 사람은 듣기 싫은데 자기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럴 때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웃음에 의해서 동맥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혈압도 낮춰져. 이거 정말. 그래서 주위에 친하면서도 우울하지 않은 재밌는 친구를 둬야 돼요. 만나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가지고 웃음 잔치를 벌여야 돼요. 그거 훨씬 좋아요. 이게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팡팡 터져. 팡팡 터져야 돼요. 가서 과감히 하루방되기도 하고 할망되기도 하고 서방심도 보면서 자기 서방심을 보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웃기지 못합니다. 너무 고상한 척하면 안 돼. 밥맛이죠. 제가 관광학 박사입니다. 관광학을 연구를 했는데 관광경제를 전공했거든요. 근데 관광경제는 일반 사람들이 잘 관계가 없어. 좀 정책 결정하거나 좀 높은 놈들은 관광 경제니 뭐니 이런 게 필요한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관광 경제를 괜히 했어요. 관광 역사나 관광 심리를 했으면요 그 관광 심리에 어떤 게 있냐면 왜 사람들이 관광을 할까? 왜 관광을 할 것 같아? 관광 가면은 뭐가 좋아요? 재미있으니까. 뭘 재밌어? 구경하고 나가니까 좋아? 눈요기 나이 들면요 제주도 사는 사람이 백끝이 나가면 어디를 가도 눈요기거리 별로 없습니다. 맞아. 육지 사람들은 그래요. 제주도 사고 왔다 가면 제주도 여기 뭐하러 갔어요? 제주도처럼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산 바다 다 무쌍한 데서 다른 데 가서 볼 게 뭐 있어요? 답답해요. 친구들. 근데 왜 갈까요? 근데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가죠. 외국에 돈 많이 주면서 가잖아요. 또 가서 직접 가봐서 보면 뭐 크게 볼 것도 없어. 왜 갈까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이면서 뭐가 있냐면요. 자기 만족의 최고치는 뭔지 아세요? 남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고약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랑하지 않으면 못 살아. 우리 집안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잖아요. 있어도 칭찬거리 하나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 여자들은. 자랑거리 하나 있으면. 아이고 우리 손지 이번에 서울대 갔니? 집안에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죽은 사람 있고 천지라도 우리 손지 이번에 대학 시험반 서울대 갔단 말을 하루 종일 떠드는 사람 있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굳이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안 좋죠. 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모를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테크닉 기술을 건다고요. 기술을 자랑하지 않는 척하면서 자랑한다. 최소한 자랑이 이 정도는 자랑 아닌 것처럼 듣겠지 하면서 자랑한다고. 정말 그런 거예요. 관광의 심리학이 그래요. 그래서 관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뭐 카페를 한다 하더라도 커피숍 그냥 어디 가나 있는 거 하면 안 돼. 좀 특이한 거. 뭐 오메기 떡이랑 뭐 커피랑 섞었다든가 뭐 있잖아요. 뭐랑 좀 저기 가보니까 참 이런 것도 있더라. 너네 가봤어? 내가 차도 막 막히는데 갔더니 정말 거기 아주머니가 서귀포 노인대학에서 교육받아서 왔다고 정말 특이한 것만 만들어서라. 다른 데 가면 볼 수 없는 것들 만들어서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체험해보지 못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장사의 비밀은 어떻게? 그걸 뭐라고 마케팅용어로 뭐라고 그러냐? 블루오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레드오션, 블루오션이란 말이 있는데 레드오션이라는 건 뭐냐면요. 오션이란 말은 바다의 바다. 태평양, 패시픽 오션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다를 얘기하는 건데 그 레드오션이라는 건 뭐냐? 피바다란 말이야. 경쟁이 너무 심해서 경쟁이 너무 심한 곳에 있는 걸 레드오션이라고 해요. 근데 블루오션이라는 건 뭐냐? 아무도 없어. 깨끗해. 나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차별화돼야 돼. 우리 나에 대한 마케팅, 본인에 대한 마케팅도 그렇게 차별화를 시켜야 돼요. 신선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차별화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배운 것도 있고 들은 풍물도 있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노인대학에 자주 와야 돼요. 가서 노래 부르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강의 듣는 것도 열심히 들어야 돼요. 그 중에 내가 2시간 동안 강의 들었으면 그 중에 메모에 노트에다가 외워야 될 게 최소한 1시간에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 내가 2시간 강의했으니까 적어도 2가지는 평생 동안 기억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있으면. 자,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오늘 기억나는 게 무슨 얘기 있어요? 없어?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보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닌데 알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고 안다는 건 상대방을 안다는 건 알면 사랑하게 돼요. 관식이 애순이 마음을 알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그 사람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보이니까 비로소 감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삭소가수다를 보면서 눈물이 나왔다면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일반화시켜라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요. 없나? 하나밖에 없어요. 정을 발산하라. 정을 발산. 예, 정을 발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혜택을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저는 아까 그 공자님 말씀 5가지 중에 나올 줄 알았는데 5가지 중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공자님 말씀 아까 자장이 얘기한 거. 신? 그 나이가 아까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요 신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줘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일을 주니까 중요한데 나이 들어서 뭐 그 사람한테 일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맨 마지막 혜택을 줘라. 혜택을 줘야 내가 혜택을 줘야 다른 사람이 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그 혜택을 내 대에는 못 받아도 자식 대에라도 받을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다 보면 나이 들어서의 갈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혜택을 줘야겠다는데 누가 혜택 주는 사람한테 뭐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